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1타 토익 LC 강의를 맡고 있는 에이프릴 김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요. 11월 12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보셨죠? 시험 문제에서 몇 가지 논란이 됐던 문제들 딱 집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월말 시험도 또 대비를 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전략 설명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여기에 문제팩을 다운받으셔서 음원까지 해서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요. 미리 다운을 받으셔서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종결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요번 시험이 어땠냐면요. 지금 보니까 파트별로 난이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파트 1은 중 별 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중상 파트 2는요. 파트 3도 중상, 파트 4도 중. 요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 3개월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거가 파트 2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파트 2를 좀 정리를 좀 잘 해서 요번 시험을 한번 월말 시험도 대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살짝 논란이 됐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한번 파트 1을 한번 가보면요. 자, 파트 1은 일단은 재미난 게 뭐냐면 인물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사진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눴을 때 출제 비중을 이번 시험에 한번 보면요. 인물 사진이 5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사진이 1문제 딱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고난도 문제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사람이 없는 사진이 고난도 문제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딱 1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라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또 포인트들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분들이 파트 1에서 어찌 보면 되게 쉬운 표현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표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진행형식으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거는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요번 시험 문제에서도 몇 가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6문제 중에서 2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보다라는 표현, as are looking at, as are watching, as are facing 요 표현들 한번 다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파트 1에서 우리 examining, inspecting, reviewing, viewing, studying 이 뜻들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파트 1에서는 다 보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표현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봐두셔야 되는 게 파트 1에서 늘 여러분께 질문을 출제하는 의도가 있는 게 진행형 시제를 항상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진행형 시제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상태를 표현할 때가 있고요. 동작을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 몇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진행형 시제로 우리 홀드가 나왔을 때와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로 carry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is holding 같은 경우에는 뭔가 들고 있는 상태 아니면 쥐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라는 거. 조금 더 우리 단어 하나를 알고 가시면요. 우리 is are grasping 이라는 표현. 이거는 꽉 쥐고 있다라는 건데 사진상으로는 다 쥐고 있는, 들고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carry는요. 뭔가 들고 가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동작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carry가요. 만약에 가방이라는 거랑 예를 들면 bag이랑 같이 나와주면 요때는요.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라는 거 그건 하나 구분해 주시고 기본으로는 hold와 carry 상태와 동작을 표현한다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중요했던 게 요거였는데요. 자, as are wearing이라는 표현은요. 뭔가를 착용한 상태, 입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s are putting on과 trying on은 우리 뭔가를 입는 동작, 착용하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우리 상태와 동작 구분할 줄 아는지 사진으로 많이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또 is are boarding이라는 표현이 있고 is are rid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is are boarding은 어딘가에 탑승하는 동작을 표현하고요. is are riding은 이미 탑승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구분할 줄 아는지 사진을 가지고 보기에서 정답으로 오답으로 많이 출제하니까 꼭 알아두시는데 뭐 board 예를 들면 반대말 is are disembarking이라는 표현이랑 그 다음에 또 같은 말 뭐 is are boarding, is are getting on, is are getting off 반대말 이런 건 다 동작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미 탑승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는 riding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상태와 동작 구분해 주셔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꼭 캐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또 있네요. 자, 요번에 요 표현도 이제 중요했는데요. 지금 한 끗 차이에요. have been stuck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have been stuck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stuck과 stack의 차이인데요. stuck은 우리 채워져 있다는 표현이고 stack 같은 경우는 쌓여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사진 속에서 만약에 무언가가
그냥 놓여 있다면은 어때요? stack 같은 경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쌓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have been piled up, 쌓여 있다란 그 다음에 start, 채워져 있다기 때문에 굳이 쌓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도 반드시 키포인트로 구분해 두시면은 이 표현들은 사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요. 되게 좋아하는 정오답 표현들이니까 꼭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어 오셨을 텐데 그 문제 풀어 오신 걸 가지고 조금 더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파트 1은 여러분들이 표현을 지금 많이 안다고 해서요. 잘 푸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파트 1의 기본 문제풀이 전략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고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겠다를 예상하는 순간 그게 정답으로 안 나오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파트 1은요. 항상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오답을 소거하고 남는 걸 정답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을 때도 놓치지 않고 딱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 시험장 다녀오신 분들은 뭔가 익숙한 사진,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ABCD 들어보면서 제가 일단은 듣기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 정리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들어볼게요. A. One of the people is holding a paddle. 자, 이렇게 됐어요. 시험장에서도 한 번밖에 안 들려주죠? 자,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is, are, holding 상태 표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듣기에서 이 단어가 뭐지? 하고 놓쳤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도 파트 1에서는 딱 소거해버리면 안 되고요. 일단은 뭔가를 들고 있는 상태니까 살려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 A sailor is waving from a boat. 자, 여기서는 중요했던 표현이요. is waving 이라는 표현을 듣고 오답 처리하실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is waving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흔들다라는 얘기예요. 손을 흔들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되고요. C번 갑니다. C. Passengers are lined up on the pier. 마지막 단어 뭐 들으셨어요? 그래요. 우리 pier라는 단어 요거가 우리 뭐죠? 항구. 그쵸? 그래서 부두. 이래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답 처리 해주시고 D번 갑니다. D. People are fishing on the dock. 마지막 단어 뭐죠? 그쵸. dock. 이것만 듣고도 오케이. 정답은 A. 이렇게 확인하는 거가 파트 1 듣기로 문제 풀 때의 전략이라는 거. 오답을 소거하고 남는 거 정답.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LC는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자, 우리 padd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paddle은 우리 배 저을 때 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랑 그 다음에 우리 요 단어도 or라는 단어도 하나 같이 조금은 다른데 파트 1에서는 사진상으로 같은 걸로 취급하니까 노라는 단어로 알아두시면은 지금 남자가 노를 들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걸로 정답. 홀딩은 상태 표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 아까 as are waving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waving을 이렇게 손 흔드는 거. 그럼 구분해 주실 게 하나 있네요. 자, 우리 악수하다는 뭐라고 한다? as are shaking hands. as are shaking hands라는 거는 악수하다라는 표현이고요. is waving은 이렇게 흔드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은요. are lined up 이라는 표현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쭉 줄 세워져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on the pier라는 거. 자, pier라는 단어하고요. dock이라는 단어가 둘 다 항구, 부두를 얘기한다라는 건데 우리 여기는 항구랑 부두는 아니니까 오답 처리해 주셨었던 거고요. as are fishing은 당연히 우리 낚시질 얘기니까 이것도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 거. 그래서 파트 1은요. 내가 순간 모르는 단어가 나올지언정 놓치지 않고 딱 살려뒀다가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한번 더 가보도록 합니다. 자, 4번 요 사진인데요. 사진 속에 사람이 없죠.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데 자, 제가 아까 11월 12일 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 사진이 딱 한 문제, 고난도 문제 한 문제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사진 속에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오답은요. is, are, being, pp꼴 요 구문이거든요. 자, 요게 어떻게 써먹어지는지 우리 일단 A번을 들으면서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A번 갑니다. A. Cleaning tools have been placed on the floor.
요 정도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cleaning tools라는 말을 듣고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돼요. 자, cleaning tools는 일단은 청소하는 도구들, 사진 속에 청소 도구는 확인 안 되죠? 오답 처리하고요. B번 갑니다. B, There's a door beneath the staircase. 자, 그러면은 일단은 door도 들리고 그 다음에 staircase라는 단어도 들었다면 사진 속에 문도 확인되고 계단도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살려둡니다. 자, C번 들어볼게요. C, Ceiling lights are being repaired.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요거 반드시 자 are being repaired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요 구문은요. 우리 are being pp꼴은요. 누구에 의해서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주어한테 are being pp꼴 pp라는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지금 천장에 있는 조명을 수리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구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진 속에 사람이 없다 라고 한 다음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는 동작을 표현한 is are being pp꼴은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C번은요. are being 요거 듣고 확실하게 딱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되고요. D번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D, Some signs are propped against a railing.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는 signs, 간판, 그 다음에 railing, 난간이라는 단어를 듣고 오답 처리 해주시면은 정답 B 이렇게 확인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만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푸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고 가야 될 표현들이 기본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have been placed라는 표현인데요. 놓여져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have been placed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잘 나오는 단어가요. place 말고도 우리 have been situated이라는 표현, situated이라는 표현도 우리 놓여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뭐 예를 들면 located이라는 표현도 우리 위치해 있다라고 알고 있지 말고요.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have been positioned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C번에 우리 조명. 인데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D번에 이 표현도 완전 중요해요. is are propped against라는 표현은 기대져 있는 상태 표현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아마 propped against 기대져 있는 상태 이 표현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is, are 그 다음에 기대어져 있다라는 거 L로 시작하는 단어 leaning against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leaning against. 그럼 똑같은 표현이요. signs, 간판들이 기대져 있는 상태 어디에 railing, 난간에 라는 표현 some signs are 그 다음에 leaning against the railing 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대져 있는 상태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파트 1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정답 표현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 문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문이 있습니다인데 자, 여기 beneath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트 1에서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전치사 beneath라는 거는 아래라는 얘기죠. 아래. 그래서 under랑은 조금 다른 게 under는 조금 떨어져서 아래고요. beneath는 바로 아래 정도가 될 텐데 staircase, 계단 바로 아래 지금 문이 있습니다. 요거를 표현한 건데 여기까지는 딱 알아듣고 잠깐만 어떡하지? 하고 놓치면 안 되고요. 살려두었다가 확실한 오답을 소거하고 남는 걸 정답으로 찾는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더 중요한 거는 사진 속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is being 오답 처리해준다. 라는 거. 그래서 요 우리 전략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제가 중요한 표현들도 정리드렸잖아요. 요거는요, 우리 월말 시험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토익 준비를 하신다면은 사실 매번 시험 문제에 기본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챙겨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서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 사진이 딱 하나 나왔었는데 요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파트 2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트 2. 자, 파트 2 일단 요번 시험 문제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요. 파트 2가 우리 총 2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좀 구분을 했는데 우리 의문사, 의문문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요 질문이 11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평서문이 3문제가 나왔어요. 3문제.
세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의문문들이 11문제가 나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 의문사 의문문이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전부 매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when 질문이 몇 개? 3개, where 2개, who 2개, why 하나, what 하나. 그 다음에 how 질문하고 how long 질문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일반 부정, 부가, 청유, 선택,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들인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트 2 하나 캐치하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의문사 의문문이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전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딱 보면 일단은 위치 질문이 안 나왔고요. 또 하나 캐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꼭 뭐 두 개 이렇게 비중이 비등비등하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when 질문이 3개가 나오는데 what 질문 하나 이렇게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문사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의문사들의 질문에 대한 정답들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두셔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파트 2 문제 푸신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기본 문제 풀이 전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2를 풀 때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파트 2가 문제용 15가지요. 사실 문제용 15가지 되게 많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있죠?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그것만 벌써 7개고요.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유 의문문, 간접 의문문, 선택 의문문, 평서문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총 15가지요. 그 문제별로 우리 파트 2는요. 정답도 확실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인 이유도 확실하게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파트 2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 한 번밖에 안 들려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정답을 기다리다가 내가 예상했던 답변이 안 나와주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2도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들려주면 딱 정답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끝까지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안 나와도 오답 소거를 했기 때문에 남는 걸 정답으로 확인하시면서 문제 푸는 게 파트 2의 기본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2 기본 전략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기, ABC, 보기를 가지고 오답 소거하는 건데요. 파트 2 조금이라도 토익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알고 계실 거 2가지. 자, 문제 속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보기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 어떻게 한다? 오답 소거 해주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속에 있는 단어가 보기에서 비슷하게라도 발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답 소거해 주시는 거. 이거는 기본 전략이니까 보기에서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에서 들렸던 단어 기억했다가 반드시 소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엄청난 전략을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기 형태로 정답을 찾는데요. 자, 아까는 오답을 소거한다는데 이번엔 정답을 찾는다. 자, 문제형 기준을 한번 보면요.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우리 의문사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질문 자체가요. 어떠한 의문사도 질문을 할 때 동사 자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사 자리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때 굳이 동사가 필요 없이 구로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 동사가 없는 걸 구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동사를 빼고 구로 대답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 풍성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넣어서 문장으로도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조금만 더 들어보면요. 자, 일반 부정, 부가, 청유 의문문은요. 동사에 대해서 yes or no.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은 동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질문들을 우리 얘기하는데 동사를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을 해줄 때 뭐가 필요하다? 그쵸.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사가 있는 거 문장이 정답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은 뭐가 답으로 안 가요? 구가 정답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서만 딱 보더라도 구문만 잘해줘도 의문사 의문문은 구가 답될 수 있는데 얘는 구가 답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정답 찾는데 우리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문제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평서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평서문도 우리 평서문은 그냥 문장이거든요.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에서도 동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답을 해줄 때 동사가 있는 문장이 답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 유형들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 구 형태가 답되는 거는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에 해당하는 의문사 의문문이고 나머지는 문장들이 정답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형태로 정답을 찾을 때도 조금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제가 우리 문제 풀어보신 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인데요. 우리 한번 듣기로 한번 문제 먼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Number 13. How's the conference you attended at the Yokovich Center? 길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어는요, 앞에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뒤에는 다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how is the conference?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별로 정오답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how is the conference? 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How is the conference?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 how 다음에 is, are, was, were 딱 놓이고 그 다음에 명사가 놓이면 이 질문은 의견을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의견을 물어봐요. 그럼 어땠어?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대답을 해줄 때 어땠다? 라는 거 보기에 형용사나 부사 들어있는 게 정답.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형용사랑 부사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나와요. 파트 2는요. 여러분들한테 형용사와 부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how, 비동사, 명사 이 질문이 의견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인 거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정답의 형용사, 부사는 여러분들 다 알 법한 걸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how is the conference 하고 딱 질문을 들었을 때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 Across from the hotel.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듣고 across from the hotel 포인트는 구 형태로 나왔어요. 자, 구는 거꾸로 반드시 어떤 의문사에 대한 정답인데 across from the hotel은 우리 where 장소 물어보는 where 질문 정답이기 때문에 오답 소거 해주시면서 자, B번 들어볼게요. B. I enjoyed it a lot. 자, I enjoyed it 그 다음에 a lot 많이 라고 얘기하는 요 부사 표현 요거 들어있는 걸로 바로 정답 확인하면 끝. 그럼 제가 C번을 지금 안 듣네요. 자, 우리 시험장에서 쌤 파트 2요. 자꾸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흐려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 듣기 때문에 확실한 정답이 나왔을 때는 C번 안 듣고도 귀 쉬어주면서 다음 문제 대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C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C. By Russell Kim. 자, 여기서 by Russell Kim이라고 얘기한 것도 요거가 구 형태로 나와준 건데요. 사실 by라고 나와준 거는 뭐뭐에 의해서 방법을 물어보는 how 질문 정답도 되고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who 질문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 질문은 A번과 C번은 오답 소거하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how is, how was 이러한 질문이 나와주면은 이러한 형용사 부사 표현 정답 요거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 건데요. 17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Number 17. Please put my purchase in a box and gift wrap it.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요 단어들 please, put, purchase, box, gift wrap 이렇게 딱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딱 듣는 순간 이건 질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네. 문장을 그냥 얘기했네. 자, 그럼 우리 평서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 몇 가지 전략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평서문은요. 그냥 갑자기 한 문장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자, 평서문도 동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를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해줄 때 분명히 동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여서요. 9는 우리 일단 오답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es or no가 들어있는 보기는요. 오답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오답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민되는 순간은 웬만하면 yes or no가 들어있는 보기는 정답을 확인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름 평서문에서 정답 보기들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평서문 일단 질문 자체가 문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 다시 질문하는 보기가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요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unfortunately, maybe, probably, actually, oh 라든지 아니면 well, then, and I'm afraid 이러한 표현들이 나왔을 경우에 정답으로 참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현들을 보면요. 이 표현들은 우리 청의 문문, 뭔가를 동사를 제안하는 질문에서도 정답인데 우리 평서문에서도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들도 딱 확인을 해두시고 요 전략을 오답을 소거하면서 혹시 이 표현이 들려주면 정답 바로 확인해 주시고 혹시 이 표현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오답을 소거해 주시고 남는 걸 정답으로 확인하는 평서문 한번 더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이미 들었고요. A번 바로 한번 들어봅니다. 갈게요. A. I wrapped it myself.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은 우리 wrap 오답 처리 해 주셨어야 되고요. B번 갑니다. B. Yes, I'd be happy to.
요거 완전 중요한 거 있는데 Yes, I'd be happy to. 자, 우리 평서문에 들렸다 하면 정답되는 표현. 물론 이 표현은요. 청의문에서도 정답인데요. Please put my purchase 하면 나의 구매품을요. 박스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 기뻐요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Yes, I'd be happy to. to는요.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요. 놓아주세요 라는 우리 동사가 생략된 거였어요. 그럼 요거는 네, 기꺼이 앞에서 말한 동사 해드리겠습니다. Yes를 아주 공손하게 뭔가 부탁을 했는데 네 라고 대답해준 이 표현은요. 평서문에서 특히 please 뭐뭐 좀 해주세요 라는 말에 대해서 그대로 정답되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셨다가 바로 정답.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잠깐 이전에 한번 넘어가서 확인할 거는요. I'd be glad to, I'd be happy to, I'd be honored to 이 표현들 반드시 잠깐 화면 정지해놓고 리뷰해 주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이 아까 요거 딱 정답으로 확인한 다음엔 어떻게 해주신다? 사실 C번 나오지 않아도 바로 정답 B니까 안 들으셔도 정답은 끝 다음 문제를 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린 C번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C. This is a discounted ite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this is a discounted item. 자, 일단은 this가 어떤 걸 받을 건지 아이템 그래요. 그러면은 할인된 물건입니다. 어떤 게요? 박스요? 기프트랩? 기프트랩은 우리 뭐예요? 포장하다 동사를 얘기한 거고 받아갈 말이 대략 난감. 해석상도 오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서문에 딱 정답되는 표현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 건데요. 자, 다음 문제를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전략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름이 일단은 정해진 정답 전략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정답. 자, 그러면 정해진 정답. 자, 출제자가요. 미리 딱 보기에 정답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문제와 그 다음에 오답 보기를 만들어 놓은 표현들이에요. 결론은 딱 듣는 순간 바로 정답으로 확인하는 표현들인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질문이 딱 나왔어요. 질문이 나왔는데 대답을 해줄 때 잘 모르겠는데? 라는 표현이 들리면은 정답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라든지 it depends on 뭐뭐에 따라 달려있어요. 같은 말 it's up to 라는 표현. 그다음 나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아마도 알 거예요. 라든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표현들은요. 출제자가 딱 정답으로 놓고 그 다음에 문제와 오답 보기를 알아서 예쁘게 잘 맞춰줄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딱 봐두셨다가 바로 외워두셨다가 듣기에서 들리면 정답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27번 문제 듣기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갑니다. Number 27. Won't Gallipo Tech be hired to redesign our website? 요게요. 사실은 듣기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게 까다롭냐면요. 요 단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won't라는 단어인데 잘 못 들어요. what이라고 듣기도 하고 weren't라고 듣기도 하고 하는 건데 자, 요 질문이 나와주면서 우리 뭐 hired도 들렸고 redesign 웹사이트 이렇게 들어줬는데 이때 이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잠깐만 어떡하지? 첫 단어 하는데 A번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A. It's up to the CEO. 그러면 이때 발휘하는 거가 아싸 뭐다 it's up to, it depends on 이라는 표현 뭐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라는 거 결론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아마도 알 거야 라는 의미로 쓰인 A번 그냥 들렸다 하면 정답. 그럼 해석도 맞는 게요. won't 이 회사가 be hired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고용될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CEO에 따라 달려있어 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이 표현을 외워두고 계셨으면 바로 정답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일 날 시험장 다녀오신 분들 생소하지 않죠? 한 번 더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B번과 C번도 확인해 볼게요. B. That's a new design.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챙겨가야 될 거는 파트 2는 맞다. redesign, design 발음 비슷한 것도 소거 해주셔야 되고요. C번 들어볼게요. C. They're available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해석상도 they가 우리 뭘까요? they 문제 속에서 S부터의 명사 받아갈 게 없습니다. 해석도 불가. 그래서 정답은 A번인데 우리 정확하게 it's up to, it depends on, I don't know 이런 표현을 외워두셨다가 바로 딱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파트 2 우리 세 문제를 보면서 제가 전략을 좀 적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파트 2는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준다라는 그 기본 전략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또 한번 파트 3, 4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시험 문제
우리 파트 3, 4를 보시면은 신형, 자 신형이라고 한다면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를 보면서 시각 정보와 연계되어서 출제되는 문제들인데요. 요번에 파트 3의 화자 의도 파악 문제가 3개, 그 다음에 표 보면서 푸는 문제가 2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파트 4는 화자 의도 파악 문제가 2개, 그 다음에 표 보면서 푸는 문제가 그래픽 보면서 푸는 문제가 3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기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화자 의도 파악 문제가 3에서 3개 나오면 4는 2개, 거꾸로 2개가 나오면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2개가 나와주면 여기는 3개, 2개 이렇게 해서 총 우리 봤을 때 화자 의도 파악 문제는 파트 3, 4는 5개, 그 다음 표 보면서 푸는 문제는 5개 이렇게가 출제되는데 그거는 시험마다 매달 조금씩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는 잘 파악을 해두시고 하나라도 또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파트 3, 4도 이렇게 신형이 좀 들어가 줬는데 이 신형이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들께 제가 문제들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푼 걸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트 3, 4 문제 푸는 전략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파트 3, 4는요. 듣기가 우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듣기는요, 필요한 걸 골라서 들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문제겠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듣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문제를 분석해 두고요. 그 다음에 보기 모드를 키워드를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듣기 내용을 갖다 주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스크립트를 미리 준 보기 를 보고 있다가 들리는 걸 딱딱딱 정답으로 확인하면요. 어떤 듣기 내용도 사실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분석하는 방법과 키워드 잡는 방법을 적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한번 볼까요? 키워드. 자,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들으면서 아까 문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들으면서. 자, 들으면서 푸는데 그러면은 키워드를 잡을 때 듣기에서 어떤 거?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키워드로 잡으면 많은 고민 없이 땅땅땅 확인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요. 내용상으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고요. 이것만큼은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주겠다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아마 파트 3, 4 공부를 할 때 패러프레이징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바꿔치기 가능한 표현. 다시 얘기하면 우리 동의어, 유의어 표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대로 안 들려줄 거니까 요거를 키워드로 잡는 거는 그대로 안 들려줄 거니까 우리 차라리 패러프레이징이 잘 안 될 단어를 키워드로 잡는 게 좋겠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 보기가 보통 어떻게 있어요? 그쵸? 품사적으로 봤을 때 동사가 놓여 있는 경우랑 명사가 놓여 있는 경우들 있죠? 자, 근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이 상당히 용이한 품사입니다. 근데 명사는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키워드를 잡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동사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키워드로 잡는다면은 키워드는 명사 위주로 잡는 게 듣기를 들으면서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요 보기 키워드 잡는 방법을 숙지를 해두시고 바로 한번 적용해서 문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자, 우리 세 문제 35, 36, 37 요 세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 오셨을 텐데 자, 요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어야 되냐면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분석하고 보기 읽어두고요. 문제를 분석하고 보기 읽어두고요. 제가 보기를 읽어둔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보기가 다 명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읽어두고 여기는 우리 어때요? 되게 길죠? 여기서도 키워드를 이제 잡아두시면서 들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저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짜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분석했다는 전제에 그러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 하에 한번 35번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35번 문제는 우리 문제 분석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문제 파트 3에서는요. 항상 남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는 정답이 첫 대화자에서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분석할 때 오케이, 이 문제 나왔네. 첫 대화자 정답 확인해야지 하면서 보기를 읽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대화자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Hello, Janet. I see here on the schedule that you've got me working at the front desk all weekend. 바로
정답 한 단어 확인했으면 돼요. 이 많은 말들이 나와줬는데요. 이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front desk 요것만 들었어도 front desk 가지고 정답 뭐가 주셔야 된다? hotel receptionist 확인 딱 끝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볼게요. 지금 중요한 게 요거였거든요. 남자가 문제 속에 inquire라는 단어가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문의하는 표현과 함께 정답이 확인이 되는데 자, 문의하는 표현이 많이 있지도 않아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문의하는 거 can you?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아니면 I was wondering if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면 질문을 던지는 부분에서 정답이 확인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기를 또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계속 들어볼게요. 갑니다. But the thing is, I came out last Saturday and Sunday as well. So I was wondering if I could get this weekend off. 여기서 so라는 말과 함께 뭐가 나와줬어요? 그쵸, 문의하는 표현 I was wondering if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라는 다음에 get this weekend off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get this weekend off 하면 이번 주 주말 휴가 낼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work schedule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정답.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inquire 문제가 나오면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의문문 그 다음에 I was wondering if 라는 표현이 들리는 순간 정답이 확인되는 거니까 그 표현을 기억하고 있다가 정답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화자 의도 파악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요거는 일단은 여자가 I don't know라고 얘기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정말로 여자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막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요. 화자 의도 파악 문제는 이 말은 그대로 들려줄 거예요. I don't know라고 얘기한 거. 자, 그러면 이 말을 한 의도는요. 아마도 이 말 앞뒤에서 키워드를 이제 잡아두는데 request, 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건지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요거. 그럼 제가 듣기로 어떻게 확인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들어봅니다. So I was wondering if I could get this weekend off.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자가 I don't know 요 말 바로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남자가 다시 아까 여기 So I was wondering if 하고 라고 어쩌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요 표현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나 뭔가 제안할 게 하나 있어. 나 뭐 하나 요청할 게 있어. 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여자가 I don't know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의도는 분명히 요청에 관한 걸로 정답 A.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요 앞 문제에서도 우리 inquire가 나왔을 때 I was wondering if 가지고 정답을 확인한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 문제를 확인할 때는 I don't know 직전에 I was wondering if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요청, inquire 한 거에 대해서 이 말을 했겠죠. 그래서 정답을 A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체 내용을 다 듣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문제 푼다?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기 키워드 잡아준 다음에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걸 골라서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또 한번 연습을 해보면요. 68, 69, 70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픽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요. 68번 문제도 우리 문제 키워드 잡고 보기도 키워드 잡아두고 그 다음에 69번만 표 보면서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는 이 문제만 표를 보면서 가는 건데 요것도 문제 키워드 잡으면서 보기 봐주시고요. 표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 하는 말에서 정답 확인해 주시는 거.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가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68번 문제. Purpose of the woman's trip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문제에서도 키워드를 잡는 건데요. 이 문제 키워드와 함께 지금 보기에서도 제가 키워드를 잡아두었는데 보기 키워드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투부정사는 준동사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키워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를 가져가야 되는데 facility. 자, 우리 기준은 뭐다? 이것만큼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주겠다가 키워드가 돼야 되는데요. facility. 어떤 시설이 나올지 처음부터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tour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명사 conference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키워드 잡지 마요. 그대로 안 들려줘요. 항상 듣기에서는 사람은 그대로 안 들려주기 때문에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둡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키워드와 함께 같이 들려준 거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듣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8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들어볼게요. Hello, I'm Nicole Brunsky from San Marco Industries.
I'm one of the people on that sign who is going to the management conference.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딘가에 간다라는 말이 아마도 출입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한 단어를 듣고 정답 B 확인하시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되셨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자, look at the graphic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표 보면서 푸는 문제구나 라는 거고요. 표 보면서 그냥 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rrive, 다음에 도착할 사람이라는 거 키워드 잡아두시고 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기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 있으면요. 분명히 듣기에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기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면 여기서 들려준 걸로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 단 뭐가 들려줘야 된다? arrive라는 표현이 들려주고 나서 들리는 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듣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Are you the one driving us to the hotel? Yes, I am. Welcome to Chicago, Miss Brunsky. 일단은 시카고 어떡하지? 고민하면 안 돼요. 시카고 없죠. 휴스턴, 시드니, 샌디에이고 이것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 중요했던 거는 우리 키워드 문제 키워드 arrive와 함께 들려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You're actually the first person to arrive. arrive. 근데 어차피 뭐는 안 들려줬어요. 그쵸. 여기 있는 도시명은 없었죠. 계속 갑니다. I just heard that your coworker's flight from Sydney has been delayed for 2 hours. 시드니가 들려줬어요. 헐, 시드니. 근데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요. delay라고 얘기했지 arrive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계속 표 보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Really? We won't be able to make it to the orientation if we have to wait that long. It'll be fine. We'll leave as soon as your coworker from Houston arrives. 여기서 We'll leave as soon as your coworker from Houston arrive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rrive도 들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휴스턴도 나와준 거. 그럼 휴스턴 arrive인데 지금 뭐가 그쵸. 그래서 정답 A 이렇게 확인하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우리 지금 쭉 우리 신토익이 되면서요. 사실 표 보면서 푸는 문제가 그리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시험을 토대로 어떻게 됐냐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그래픽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요. 문제 키워드와 함께 같이 표에서 확인되는 거 정답으로 확인한다라는 포인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0번 한번 바로 가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남잣말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offer to do라는 말이 있어요. 자, offer to do라는 거는 제안하다거든요. 그럼 당연히 남자가 제안한 게 뭐냐라고 했으면은 제안하는 표현과 함께 정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제가 inquire라든지 request라든지 아니면 offer to do, suggest, recommend 이러한 문제형은 다 동일하거든요. paraphrasing 가능한 동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듣기에서 제안하는 표현이 똑같아요. Can you?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I was wondering if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보면요. 첫 단어가 지금 동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명사예요. 그래서 제가 명사 쭉쭉쭉 잡아두었는데 아까 제가 사람은 안 잡기로 했죠. 그래서 키워드 D번만 동사 잡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에서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We'll leave as soon as your coworker from Houston arrives. I'll get you both to your hotel. Then I'll come back for the other two. If you give me your bags, we can head over to the waiting area. 여기서 If you give me your bags, we can... 여기서 들렸던 단어가 우리 뭐 있어요? 그쵸, bags. 키워드 잡은 단어가 너무도 잘 들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안하는 표현이요. I can, we can,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제안하는 표현이 we can과 함께 bags, 키워드 잡아둔 거 들려주었으니 그대로 정답 C.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 세 문제에서는요. 그래픽 묻는 문제가 중간에 딱 놓이면서 여러분들 조금 듣기에서 흔들어놨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트 4도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한번 가볼 건데요. 파트 4도 똑같이 풀면 돼요. 문제 분석하고 키워드 다 명사죠. 다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 키워드 잡아두시고 recommend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키워드 잡아두시면서 가는 문제. 자, 그러면 89번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우리 화자가 전화를 건 이유는 하고 물어보는 거는 파트 4에는요. 우리 듣기 지문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announcement도 있고 telephone message, advertisement, introduction, broadcast 그 다음에
그 excerpt from a meeting, 미팅에서 발췌한 내용 이런 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텔레폰 메시지에서 전화를 건 이유는 하고 물어보는 거는 우리 주제를 전체 듣기 내용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항상 첫 한두 문장에서 정답이 확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듣기가 나오기 전에 오케이 첫 한두 문장의 정답 확인한다. 이 정도 봐두시고 보기를 보고 있다가 정답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듣기로 바로 들어봅니다. 들어볼게요. Hi, Mark. I'm just calling to share some comments regarding this morning's consultation about your business. 오, 바로 들려줬죠? 그쵸? consultation business 가지고 그대로 정답. 그래서 정답 주제는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전화 건 이유는 하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나와준 거 확인 끝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예요. 자, 화자 의도를 파악하는데 이 말을 한 의도는 그러면 파트 3와 동일합니다. 단 한 사람이 쭉 얘기하기 때문에 앞 문제를 바로 풀고 나서 바로 집중해서 보기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투부정사들은 우리 준동사에 들어가서 키워드 안 되고요. 목적어에 대한 명사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말과 함께 같이 확인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계속. I'm hoping you didn't take what I said the wrong way. As a management consultant, I'm very impressed with how you run your stores. You oversee 5 different locations all by yourself. Not many people can do that. So don't worry if you're having a little trouble with record keeping.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not many people can do that 이라고 얘기한 의도를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게 so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정책도 아니고 request 요청도 아니고 우리 gratitude 같은 경우에는 thank you, thanks 이라는 표현. 요거는 우리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때 할 수 있는 거여서 정답 D.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유형화시킨다면 오케이, don't worry 라고 나와주면은 encouragement를 딱 정답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not many people can do that 이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don't worry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의도를 파악해서 D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 속에 recommend가 있습니다. recommend. 자, 요것도 그러면 뭐냐면 제안하는 표현과 함께 정답이 나와주는 거, 추천하는 거.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면 inquire도 있고요, request도 있고요, recommend도 있고요. 그쵸? 그러면 그 표현과 함께 정답을 확인하는데요. 여기선 하나 더 문제에서 may라는 키워드도 잡고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면요. 첫 단어가 다 동사여서 명사를 잡으려고 목적어를 잡으려고 봤는데 B번 같은 경우에 사람은 키워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recruit까지 가고요. 다른 도시, 우리 원래 키워드는 어떤 거 잡는다?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걸 잡아주고 다른 도시 어디가 나올지 예상이 안 돼서 move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seminar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Not many people can do that. So don't worry if you're having a little trouble with record keeping. Instead, why don't you attend the Executive Education Seminar in Dallas in May? 확인됐죠? 자, 우리 제안하는 표현 뭐가 나와줬어요? Why don't you? 라는 표현과 함께 키워드 잡아둔 것 중에 seminar 나와주고 문제 키워드 may 나와줬으니 정답 D 확인하시면 끝.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해두고요. 키워드 잡아두면 사실 듣기에서 딱 3개만 확인해도 정답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파트 4에서도 우리 그래픽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엔 첫 번째 놓여 있네요. 자, look at the graphic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제는 이제 표 보면서 가주시는데 이 문제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96번은 문제 분석하고 요것도 키워드 잡아주시면서 가야 되고 이 문제도 우리 문제 분석하고 키워드 잡아둔 다음에 들으면서 문제 풀어주셨어야 됩니다. 자, 문제 분석 바로 가보면요. 자, 표를 보면서 가는 거. 그래요. 표를 봐야 되는데 요것도 우리 키워드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기가 요 표현들이라면은 여기 있는 표현들이라면은 듣기에서는 어디를 확인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쵸. 이쪽을 확인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와 함께 popular가 들려준 걸로 정답을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듣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들어볼게요. Before we conclude today's meeting, I want to discuss the amount that we spend each month on the programs we offer to our employees. In order to save money, management wants to cut one of our current programs, the most expensive one. However, that is also the most popular one. 요게 까다로웠어요. 자, 지금까지 사실은요.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줬냐면요. 이렇게 나와줬어요.
이렇게 돈 표현이 나와주면 여기를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서 갈 수 있게끔 출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popular가 나와줬어요. popular인데 여기서 무슨 표현? 가장 비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그쵸? 4,100불이라는 거.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가 정답이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캐치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조금 이제 그래픽 묻는 문제, 시각 정보 연계 문제도 한번 paraphrasing 조금 까다롭게 나오게 어떻게 나온다? 요 표현을 안 들려주고요. 요 단어를 안 들려주고 어떻게 들려준다?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거,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저렴한 거, 뭐 두 번째로 비싼 거 이렇게도 확인이 되고 정답을 확인하게끔 출제도 하니까요. 계속 돈 얘기 들으면 정답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포인트로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 묻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 문제도 가볼게요. 자, 96번은요. 지금 what solution은 A, B, C, D에 해당하는 건데요. 제안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propose, 제안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럼 당연히 제안하는 표현과 함께 정답을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제안하는 표현 되게 많이 했네요. 그쵸? 앞에도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서 그 표현들 생각해 주시고 자, 키워드 잡아볼 건데요. 동명사죠. 그쵸? 자, 투부정사처럼 우리 동명사도 어떠하냐면요. 키워드 안 됩니다. 뒷단어 잡아주셔야 돼요. 뒷단어. 그럼 제안하는 표현과 함께 정답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합니다. The most expensive one. However, that is also the most popular one. We don't want too many people to be affected by this decision. What we could do instead is raise money with a company-wide event to cover some of the program's operating costs.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표현 What we could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라는 거가 우리 뭐다? 제안하는 표현이었어요. 제안하는 표현. 그런 다음에 raise money도 들려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벤트를 가지고 그러면 raise money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다? fundraiser, 자금 모금을 하는 행사라는 거가 fundraiser여서 정답 B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용하실 거는 제안하는 표현에 우리 뭐가 있다? What we could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라는 표현 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fundraiser는 paraphrasing 어떻게 할 수 있다? raise money, 이벤트 이렇게 확인되면은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면요. 이번에는 요청한 거. 자, 그러면은 사실은요. propose, 제안한 거랑 ask, 요청한 거랑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풀 때는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제안, 요청하는 표현이 들리고 정답을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똑같이 동사니까 뒤에 명사 위주로 잡고 갑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To cover some of the program's operating costs. If you have any ideas on how we can make this event successful, I'd like to hear from you. Please think about some ideas during the afternoon. 여기서 Please think about some ideas during the afternoon. 자, 캐치했어야 되는 거. 뭔가 요청을 할 때요. 파트 4에서는 이 말을 하네요. Please, 뭐뭐 좀 해주세요 라는 말. 이 표현이 들리고 정답이 나오는데요. Please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ideas, 요 단어를 알아두셨어야 돼요. 자, idea라는 단어는요. 내 생각은이라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랑 같은 말이 우리 뭐다? suggestion이라는 거. 그럼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comment과 feedback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feedback도 내 의견은, comment도 내 의견은, suggestion, 제안, 의견은, ideas 같은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의견이라는 단어, opinion도 알고 계시죠? 이 단어들은 paraphrasing을 맨날 하는 단어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요청하는 표현과 함께 우리 뭐다? suggestion과 idea 딱 매칭해서 정답 그대로 D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를 분석하는 것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잡는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파트 3, 4는요.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 우리 문제 분석할 줄 알고 키워드만 잘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데요. 필요한 거 골라서 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어떤 느낀 내용을 갖다 주더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파트 3, 4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파트 1부터 4까지요. 쭉 우리 신토익 12일날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몇 가지 전략 설명과 함께 풀이를 드렸는데요.
이 월말 시험도 여러분들 또 대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도움되는 전략들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11월 12일 날 시험 보신 것도요,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또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1타 토익 LC 강의를 맡고 있는 에이플김이었습니다.